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1976년도에 900억 불이던 그 국채의 채무가 35년 사이에 50배가 늘었다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도. 그러니까 35년 사이죠. 4조 5천억 불.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35년 사이에 50배나 늘어날 수 있느냐. 참 궁금한 게 맞을 수가 있죠. 맞죠? 왜냐하면 미국 정책의 내부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만 역사적인 기술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은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이미 1944년에는 거의 후반기에 대세가 결정이 다 되었잖아요. 물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것은 45년도였지만은 44년 말에 거의 대세 결정이 다 되었어요. 그 대세가 결정될 때에 1944년이죠. 미국 뉴햄프서의 브레튼 우즈에서 2차 대전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던 44개국의 대표가 모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가결되느냐? 달러화를 앞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인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기축통화로 쓰기 위한 결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의가 일어날 때에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결의가 일어날 때에 바로 달러화에 금을 연동시켜 가지고 달러를 발행하고 금본위제 발행이죠. 발행하고 금이 연동되어서 발행한 달러에 연동하여 각 나라들이 그 나라의 통화화폐를 발행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게 1944년 브레튼 우즈죠. 우주에서, 뉴햄프스 우주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전쟁도 그렇게 했지만은 전쟁은 종전 무렵에 전사하는 병사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 종전을 앞두고 어떤 유리한 그 전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또 항복을 받기 위해서 소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휴전협정 앞두고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안 그랬습니까? 장군들은 휴전을 하지만은 병사들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적이 없는 그 무기상들이 전쟁이 끝나가니까 막 응교환을 빨리빨리 해야 되죠. 하고 있고. 미국 뉴햄프서의 브레튼 우즈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의 화폐를 각 나라의 통화 체제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금에 연동시키는 그 결의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944년부터 미국의 달러는 이제 금연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만이 유일하게 참여를 안 하고 소련은 루블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개척해 나가겠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냉전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죠. 그리고 소련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모델을 그때 갖고 있었다는 것을 브레튼 우즈에서 제대로 참여하자는 거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1960년도, 1970년도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겪은 것이 1990년, 2003년도 두 번의 걸프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에서 얼마 전에 끝난 2021년에 끝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아프간 전쟁이 무려 22년간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44년 뉴햄프스의 브레튼 우주에서 근연동제로 만일 미국 달러가 계속 움직여 나간다면은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군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군들이 쓰는 그 달러가 그 전쟁 지역에서 쓰는 달러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달러도 틀립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그러한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지불된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막 움직여 회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막대한 전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에 8월에 금용동제를 닉슨 정부가 버리잖아요. 버리고 국채를 담보로 한 미국 달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5년 뒤에 집계된 이 900억 불이 2011년도에는 4조 5천억 불, 그리고 50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과 미국 달러는 굉장히 그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금연동제로 한 이 미국의 달러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과 유럽이에요. 런던과 프랑스와 독일은 성장 국가가 되었지만은 유럽의 경제는 굉장히 피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또 공산주의의 평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교도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폐허 국가 재건의 지원의 명분,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원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진 지배력,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물론 호주에 대한 해군 함대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대륙으로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아야 되는 자유민주 진영의 그 보수로서 가야 될 길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에요. 그게 이제 마샬 플랜이고 다치 플랜 아닙니까? 다음에 마샬 플랜과 다치 플랜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봤어요. 왜? 하나의 정책이 더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폐허 국가의 재건 지원과, 그 다음에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영향력 확대와, 그리고 미국의 지배력적 기축통화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 마샬 플랜과 다치 플랜이 지원을 합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죠. 왜? 금연동제로 했던 그 당시에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미국의 이 지원 속에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을 통과시키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연도를 딱딱 정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강물,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뭐 딴 것도 마찬가지죠. 환경관계, 태양광이. 자기 나라의 그 물질을 구입해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데 대해 가지고 몇 프로, 40%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또 2023년도, 2027년도가 또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 이후에 마샬 플랜과 다치 플랜으로서 달러를 지원할 때에도 무엇이 있었느냐? 미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어떠한 조건에 지원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그래서 바이든의 BBB가 나온 거예요. Build Back Better. 뒤를 돌아보면서 지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바이든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뭐 오늘은 뉴스에 자기가 아끼던 한 여성 의원의 사망을 했는 걸 모르고 그 의원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MBC 보도에 의한 한 마이크 때문에 고생하듯이 지금 막 대변인하고 그 기자들이 막 승강을 벌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미 부통령 해리슨이 왔지 않습니까? 예? 와가지고 IRA 법에 대해서 한국의 의뢰를 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한국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금 회담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원수들끼리 회담은요, 어떤 자리나 형식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식은. 저희들이 이 국제 간의 일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서서 스탠딩 회담을 해요. 그런 것들 한데, 우리 이제 한국인들 이 머릿속에는 상대를 갉아내리기 위해서 옛날, 양반들, 뭐라 그럽니까? 그 담배대 긴 거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는데, 그 이제 많이 그런 걸 갖고 시비를 걸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그 회담성에 있는 본질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가지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 48초인가 몇 초인가 이야기했더라도 잘 된 거래요, 지금. 그 부통령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ILA 법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 뭐 우리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마샬 플랜과 다치 플랜 속에서 미국이 금 연동된 달러를 풀 때 그 안에 4가지 중에 하나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상품을 구매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달러가 엄청나게 일본하고 유럽 쪽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적된 것이 1976년 900억 보질 가고 이 2011년도까지 50억에 늘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환산된 게 900억 불이에요. 베트남 전쟁이 거의 1974년도 정도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1990년, 2003년도 두 번의 걸프전이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또 덜해요. 2001년에서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를 그냥 부어 넣었는데 월남 군인들보다 더 부패한 군인들이었죠. 한마디로
무기를 갖다 주면은 그 무기를 아프가니스탄 정부 정규군이 쓰는 것이 아니고 탈레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들이 부패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넘어질 때 보십시오. 그 일국을 책임지던 최고의 책임자가 그 비행기에다가 엄청난 달러를 싣고 또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달러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금연동제로 하던 1944년 뉴햄프스의 브레튼 우주의 그 결의에서 닉슨 정부 때 1970년 8월 달에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로.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또 미국의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으니 근본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채행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플레로 가는 고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수많은 전비를 쓰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들이 해외로 많이 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러브 베이론 에러의 시대다. 러브 베이론 에러. 러브는 강도 아닙니까? 베이론은 남자, 귀족을 가리키죠. 이 강도 귀족의 시대다. 그건 결국 뭐냐? 이러한 국채를 담보로 한 화폐가 각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과 경영진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부패한 대통령들 인마이 포게트가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한국 전쟁 때부터 막대한 달러를 해외로 이제 냉전 시대니까 그 당시에 막 풀어나는 거예요. 소련은 결국 루브라 정책 때문에 후리초프가 나중에 소련 연방을 해체했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이 소련 연방이 동독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큰 인플레로 갔지만은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하는 많은 달러가 해외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진영을 지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제관계는 그 원시적인 힘의 역할이 많이 저하가 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제무역기구 WTO도 있고 국제연합, 유엔도 있다 하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안보리 이사회에 있는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시적인 힘이 작용해가지고 국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원시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난해하죠. 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미국 달러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전비에. 그러면 전비로 많이 나갔던 달러들을 또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부정부패 이런 것도 원인이 많았지만은 가장 원인은 뭐냐 하면은 경영인들이 달러가 막 들어올 때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달러가 왜 얻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내일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